세계가 주목한 e스포츠의 절대 강자 페이커부터 그리고 K-팝 아이돌의 흥행까지 올해 대한민국 어느 때보다 대중문화계가 뜨거운 한 해였죠. 자, 2025년 어떤 문화 연예 뉴스가 기억이 나실까요? 경주에서 개최했던 에이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한국 콘텐츠 중에서 가장 최고였던 거는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3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의 이슈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민들의 답변 가운데서 유독 많이 언급된 대답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아마 K-팝 데몬 맞아요. 헌터스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빼놓을 수 없어요. 당연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생각합니다. 캐대언이죠. 네, 바로 올해 6월 OTT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액션과 판타지를 결합해서 귀신을 잡는 아이돌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한국 문화까지 담아서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 직후에 OTT상에서 1위에 올랐고요. OST 골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That is so catchy. In K-pop, Demon Hunters. 요즘도 어딜 가나 계속 나오죠. Are not 들리지가 just 않아요. songs, they are weapon. OST를 부른 실제 가수들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죠. 미국의 대표적인 행사인 추수감사절 축제, 뉴욕 도심 곳곳이 캐대언 캐릭터들로 꾸며졌고요. OST를 부른 가수들은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최정상 인기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대언의 인기, 애니메이션과 OST의 가수들에만 머물지 않았는데요. 영화에 나온 김밥이나 라면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특히 라면 수출액은 올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캐대언의 인기와 한류 콘텐츠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올해 그야말로 캐대헌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1945년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뒤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문화의 중심을 지켜왔죠. 자, 최근에는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루브르, 바티칸, 대형 박물관에 이어서 관람객 기준으로 세계 4위권 박물관에 등극을 한 겁니다. 자, 평일 오전 10시 줄 보세요. 저기까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스 로마 견학 차 왔어요. 전시된 것들 보면서 또 새롭게 또 알아가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3학년이어서 이제 곧 사회 배우는데 사회 과목. 사회 배우러 박물관에 왔어요.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뮤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뮤즈, 박물관을 뜻하는 영어 단어 뮤지엄과 상품을 뜻하는 굿즈가 합쳐진 말인데요. 네, 우리 친구 어떤 거 샀어요? 무드등은 제가 밤이 무서워서 산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산 겁니다. 멋진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어서 뭔가 실감 났어요. 어려운 곳인 줄 알았는데 이 뮤즈를 보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랑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자주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은 어렵고 박물관은 지루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람객이 찾으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한국 창작 뮤지컬입니다. 올해 뮤지컬계에도 경사가 있었는데요.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연극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토니 어워즈에서 한국 뮤지컬이 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무려 6관왕을 수상했는데요. 육관왕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주요 상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넥스트 브로드웨이가 K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낸 그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서사가 세계를 보는 시선이 미국의 시장을 사로잡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2044년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구형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사랑이라 어쩌면 난 이렇게 난 사랑이라 이렇게 난 사랑이라 네, 2016년 서울 소극장에서 개봉해서 개봉 9년 만에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박천유 작가는 최초의 한국인 토니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었는데 Everyday Robot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전화기만 바라보면서 집을 향해 가는 로봇들 같다고. 그래서 로봇이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써보자라는 게 영감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성장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 바로 연예계 은퇴입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콘텐츠가 있는 반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연예계는 올 한 해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5일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한 기사가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요.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이던 1994년 중범죄에 연루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소년 범죄 전력을 계속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은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인물 박나래 씨. 지난 4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로부터 감류 신청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촬영 현장과 집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박나래 씨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의료 행위 논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샤이니 키도 같은 인물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활동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인기 크리에이터 입짧은 햇님도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돼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행위가 남긴 파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떠나간 별들입니다. 올해 문화예술계 유난히 많은 이별이 있었는데요. 웃음을 만들어주던 개그맨,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까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고 전유성. 제 친한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소가죽 잠바를 샀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소가죽이 아니고 비닐인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친구한테 소가죽 잠바다 그러고 팔아버렸죠. 코미디와 무대를 사랑한 전유성. 오랜 시간 시청자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웃음을 줬는데요. 또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7월 초 폐기흉 시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 증상으로 치료를 이어가던 고 전유성. 하지만 끝내 호전되지 못했고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써내려간 연예계의 큰별 배우 이순재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일상을 담은 코믹 시트콤부터 사극 드라마까지 섭렵하면서 연기의 정점을 찍은 배우죠.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건강도 서서히 나빠졌는데요. 마지막까지 무대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이순재.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결국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한편 1세대 연극 스타 고 윤석화. 1970년대부터 연극 무대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던 배우였는데요. (2023년) 배우 고 윤석화는 뇌종양 투병을 앓리면서 무대에 서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윤석화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환호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는데요. 자, 다가오는 2026년 과연 어떤 일들이 또 우리를 웃고 울게 할까요? 문화연예 연말 결산을 해봤습니다.